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잘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인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원하여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대략 200만 년 전 인도 대륙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 화석은 인도 중부의 나르마다 계곡에서 발견된 50만 년 전의 화석입니다. 아마 인류는 70만 년 전까지는 산발주로 점점 인도에서 조금씩 퍼져 살았고 약 50만 전에 이르러서는 인도 전역에 고르게 분포해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인류보다 한참 늦게 등장하였습니다. 대략 7만 8천 년 전부터 파키스탄 일대를 통해 유입된 호모사피엔스는 점차 압도적으로 초정력을 바탕으로 인도 전역을 차지하고 점차 문명을 피워나갔습니다. 약 9천년 전에는 인더스강 서안에 정착지들이 생겨났으며 7천년 전 발루치스탄 일대에서 생겨난 농경이 점차 동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더스 일대에서 농경문화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기원전 3300년경부터 본격적인 청동시대가 개막하여 인더스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현재 파키스탄 일대 인더스 강역에서 번영하던 인더스 문명은 전성기 시절에는 인구가 500만 명이 넘어가고 그무로만 따지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를 능가하는 거대한 문명을 이루고 하였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하나의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처럼 여러 국가들끼리 교역하고 경쟁하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인더스 강에는 수백 개의 도시들이 있었지만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도시는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등으로 수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한 당대의 큰 도시였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정교한 도시 계획, 배수 시스템, 화려한 야금술, 소형의 기술 등을 발전시키며 약 2000년 전에 걸쳐 번영을 누렸습니다. 인더스 문명도 기후 변화로 인해 점차 쇠락하였습니다. 기원전 1900년경에 이미 점진적으로 세대의 조짐이 보였고 기원전 700년경에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버려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가뭄과 기온 하강으로 인해 기근이 발생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으며 멀리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를 향하는 경로도 붕괴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어나던 홍수는 불규칙해졌고 물 공급이 언제 이루어질지 확실치 않으니 농업 생산량이 급감하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 더 기후적으로 살기 좋은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더스 문명이 무너진 후에 기원전 1900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도 아리안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판자부 일대로 유입된 아리아인의 한분 바로 이 아리아인들이 정착의 흑인들을 중심으로 이 시기를 베다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도 아리아인들의 경제인 베다가 만들어진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리아인들은 인더스 문명이 붕괴한 이후에도 인도 북서부의 공격을 채우며 베다 문명을 꽃을 피웠습니다. 처음에는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자 톱작 문명이 합쳐지며 정주 도시 생활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아리아인들은 초기에는 인도 북서부에만 머물러 있어 살았습니다. 이들 역시 통일된 국가나 군주정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족이나 소도시 단위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유목문화에서는 벗어나서 농경문화로 접어들었지만 소, 양, 돼지 따위의 가축을 기르는 등 유목민족의 풍습을 어느 정도 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살던 아리아인들도 시간이 지나서 점차 동쪽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기원전 12세기에는 동쪽의 거대한 겐지스 평화를 정복하였습니다. 벽한 평화를 차지하자 농경은 더더욱 중요해졌고 사회 계급도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사회를 사기 계급으로 나눈 카스트가 등장한 시기도 바로 이때입니다. 강력한 체력을 앞세운 아리아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여러 세력권들을 만들고 다녔습니다. 이들은 왕정, 과도정, 심지어 고고정까지 다양한 정치 세력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런 정치 집단들은 바로 자나파다라고 부릅니다. 특히 개종 강력한 세력은 군주적을 채택한 쿠르 왕국, 판찰라 왕국, 코살라 왕국,
비대하 왕국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왕국들이 나뉘면 나중에도 약 10개, 16개의 왕국들이 유난히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인도식 16대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6대국 시대는 기원전 800년부터 기원전 600년까지 약 200년에 걸친 시대입니다. 인도 북부를 중심으로 수많은 왕국들이 나뉘받은 시대였지만 요즘 가장 강력한 16개의 왕국들이 있었기에 16대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쿠루 왕국이었습니다. 인도 최초로 되돌아된 고대 국가의 체제를 갖춘 국가로서 강력한 군사적으로 다른 왕국들을 압도하였습니다. 특히 파라크시트 왕과 자나메자야 왕 시대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인도 최강 세력으로 군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나메자야 왕 사후 쿠루 왕국이 쇠퇴하자 베다모 왕이 백구름 동쪽에 있는 파찰라 왕국으로 그 다음으로는 훨씬 더 동쪽에 있는 비데아 왕국이 넘겨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대국을 포함해 여러 군소 왕국들이 점점 몇 개의 거대한 왕국들 아래 통합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를 마야다파라라고 부릅니다. 16대국 시대의 종립을 찍은 나라는 16대국 중 하나이자 겐지스강 상류에 있던 마가다 왕국이었습니다. 마가다 왕국은 겐지스강 남쪽의 비하르를 중심으로 세워진 국가로 첫 번째 수도는 라자그라하, 그리하, 두 번째는 수도는 파탈리푸트였습니다. 기원전 340년 들어서 마가다 왕국의 난다 왕조가 영토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동쪽으로는 벵골, 서쪽으로는 판자브, 남쪽으로는 빈디아 산맥까지 영토를 펴나갔습니다. 전성기 시절은 멀리 저들어온 알렉산드로 3세의 침략도 격퇴하였습니다. 인도 전적을 장악한 패권 고국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가 당대의 최강 대국 중 하나이자 불교의 발행지입니다. 난다 왕조가 불교인도의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중 찬다라굽타 마우리아라는 영웅이 태어났습니다. 찬다라굽타는 승려 차나키아의 도움을 받아 시크다이족, 페르시아, 박테리아이 등 반 난다 세력을 싸그리 모아 난다 왕조를 공격하였습니다. 난다 왕조의 국왕 다나 난다의 복종에 지친 사람들은 kup타를 환호했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한 다나 난다가 기원전 322년 찬다라굽타 마우리아에게 양위하면서 마우리아 왕조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마가다가 일대를 장악한 마우리아 왕조는 수도 파탈리푸트라를 중심으로 서쪽과 남쪽으로 빠른 확장을 하였습니다. 찬다라굽타는 기원전 317년 인도 북서부를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심지어 셀레우코스 왕조와도 전쟁을 벌여 승리하였습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일대까지 세력을 펼쳤습니다. 마우리아 왕조의 폭발적인 팽창은 알렉산드로스 3세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인도를 쳐들어와 인도 북서부의 세력들을 정복하였습니다. 마우리아 왕조가 이 군정의 공격을 권명히 활용하여 인도 북서부를 빠르게 흡수하였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사망 이후 이 제국을 장악했던 셀레우코스 왕조는 다른 디아도크이들과 경쟁하다가 지나치게 먼 인도에까지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역설적으로 헬레니즘 제국의 심장한 마우리아 왕조를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로 만들었습니다. 마우리아 왕조 아소카 대왕 때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아소카 대왕은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펼치며 인도와 대륙 대부분을 정복하였습니다. 영국이 인도 제국을 세우기 전까지 남북 인도 전체가 하나의 왕조의 지방에 들어간 것은 이때가 유일한 시대입니다. 아소카 왕은 단순히 예직뿐만 아니라 내주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브라만계를 억제하기 위하여 불교 정책을 폈고 제국 전역에 정신병원, 보아원, 일반병원, 약로를 건설하였습니다.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 대왕이 기원전 232년 사망할 때까지 반세기 가까운 번영을 이뤘습니다. 전 인도가 오랜만에 평화가 접어들었습니다.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종교적 변혁이 일어났고 자인화교, 불교 등 인도의 사상이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 등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모로 고대 인도의 전성이라고 할 만한 시기였습니다.
번영을 이루던 마고리의 왕조 역시 아사쿠가 대왕 사후 서서히 쇠락하였습니다. 그나마 제국의 강력을 유리하던 5대 국왕 산포라티 마오리아가 50년 제 끝에 사망하자 마오리아 왕조는 급속도로 축소되어 마가다 지방으로 영토가 줄어들었습니다. 사타비하나 왕조 등을 포함해 남인도 지방들이 제일 먼저 반기를 들었습니다. 기원전 180년대 그리스 박테리아 왕국이 쳐들어와 인더스 동편에 있는 인도 그리스 왕국을 세우며 마오리아 왕조는 인도 북동부 일대로 작아들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184년 부사미트라 숭가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 브리하드라타 왕을 죽이며 마오리아 왕조는 113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티베트의 남서 지점에서 바라리아 북서쪽으로 히말라야 산맥 계속을 따라 흐르는 인더스강은 오랫동안 북인도와 남인도의 상징적인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북부 인도는 고유 문화의 인접을 가진 여러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부의 발루스탄 고지대는 강원항의 낮은 지역으로 주로 밀과 버류를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인구 밀도는 낮은 편이었으며 이곳의 원주민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란계의 이웃 종족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인접해 있는 인도 평원도 강원이 극히 적은 지역이겠지만 해마다 범람하는 인더스강과 근래에 들어선 문화에 의한 강계수로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상응하여 팔레스타인 지역보다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인더스강 유역은 북쪽으로 판자부 지역과 중앙의 힌드 평원, 남쪽으로는 인더스 삼각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삼각지대의 동쪽은 타르 사막 지역이며 이곳은 다시 반도의 최북단의 아라발리 구릉지대와 접해 있습니다. 타르 사막은 인도 라자스탄과 파키스탄에 걸쳐 있는 모래 사막입니다. 이 지역들은 벗어나면 라자스탄 구릉지대와 마라고온이 펼쳐집니다. 그 남쪽은 카티와르 반도인데 이 지역은 지형적인 문화적으로 라자스탄의 연장선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앞서 언급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마라고온은 인도 중북부에 있는 고원입니다. 그러나 지형적으로 이들 때문에 다소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북부 인도의 펀자브와 라자스탄 동쪽은 대개 동쪽으로 서쪽으로 흐르는 여러 강줄기들과 북쪽으로 히말라야 기슭을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그 남부 재단 언덕과 수많은 산층으로 깊이 끊긴 산림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빈디아 산맥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는 반드레르와 카이무르 평원 등이 성했습니다. 저간 인도의 구릉지대와 히말라야 산맥 사이 겐지스강 본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지역은 높은 인구 밀도와 적당한 강원항 및 고도의 농업 생산성을 측정하는 곳입니다. 고공 연구에 따르면 BC 천년경부터 쌀이 이 지역의 주식으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록 서쪽 지방으로 받은 영향만큼 들어가지 않지만 고대 인도는 이 북동부 지방으로 받은 영향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인도가 우글 제국 때 영국 식민지가 되면서 불행한 역사를 겪었지만 이후 인도가 독립하면서 민주화를 이루면서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인도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시 부장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